항상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유전자 검사까지 다 했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은 거의 다 배운 거라서요. 다시 아직 못 배운 항상성 유지와 그리고 항체, 항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성이란 우리 몸에서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것들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 얘를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혈압, 체온, 그리고 삼투압, 혈당 이런 것들이 항상성 유지에 속합니다. 얘들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지요. 먼저 일단은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음성 피드백이라는 원리를 따라. 얘가 뭐냐면 음악에서 나오는 디크리 센터입니다. 자, 이거 나오자마자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패턴의 하는 게 음성 피드백입니다. 이게 뭐냐면 혈당이 올라간다. 혈당 그래프가 이거예요. 올라간다. 그러면 인슐린도 그거를 감지하고 올라간다. 올라갔을 때 올라가니까 혈당은 떨어진다. 그걸 보고 떨어지니까 그걸 보고 다시 같이 떨어진다. 요 패턴이랑 비슷하죠, 그죠? 작용한 것 때문에 작용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랑 비슷한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정반대되는 개념. 양성 피드백. 얘는 뭐냐면 크리스앤더예요. 크리스앤더. 얘는 나오는 것 때문에 더더더더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계속. 우리 몸에서 이렇게 되는 활동은 별로 없습니다. 얘밖에 없어요. 옥시토신. 잘 알아두세요. 얘 하나. 얘가 뭐냐면 자궁수축 호르몬이에요. 결과 때문에 더 많은 결과. 자궁이 쪼여지네. 더 분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일단 그러면 첫 번째 세 가지만 하고 오늘 끝날 겁니다. 체온, 혈당, 그리고 삼투압. 이 세 가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체온입니다. 체온의 조절. 더웠을 때, 추웠을 때 어떻게 되냐 한번 봅시다.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죠. 더울 때 얘는 체온이 올라갔을 때. 더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 아이가 갑상샘, 갑상선 얘들이 작용을 합니다.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뇌에는 여러 가지 파트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뇌하수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간뇌거든요. 간뇌.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시상하부예요. 그리고 이게 뇌하수체. 그리고 여기 안쪽에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게 갑상샘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세 단계를 거쳐요. 호르몬 신호가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요 파트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일단 시상하부에서는 갑샘 자극 끊어서 읽어야 돼요. 갑상샘을 자극하게 하는
호르몬을 방출하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럼 얘는 이 말이 뭐냐? 요거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방출시키는 호르몬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얘가 방출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 말 그대로 갑상선을 자극해요. 그러면은 얘는 뭘 분비를 하냐면 티록신을 분비합니다. 티록신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더울 때 방출되는 거예요. 더울 때. 그러면 혈관을 확장시키고 아드레날린을 발전시켜서 뭔가 땀도 나게 하고 이렇게 체내를 빨리빨리 순환시켜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하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예. 쉬워요. 그렇습니다. 그럼 티록신은 언제 나오는 건가? 얘는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추울 때 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교감 신경 흥분제라고 보시면 돼요. 교감 신경 흥분제. 그래서 얘가 방출되면은 어떤 작용이 일어나면 체온이 상승돼요. 그러면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추우면은 꽁꽁 싸매게 되죠, 그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더울 때. 그럼 얘는 흥분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부교감 신경이에요. 더우면 혈관 확장, 모세혈관이겠죠. 그리고 땀, 근육이완, 심장박동, 억제, 그리고 에너지 못 만들게 물질대사, 억제 이렇게 시키겠죠. 더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얘를 시작하게 만든 아이가 뭐냐면 여기서 앞에 말했던 티록신입니다. 티록신이 적게 분비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추우면 덜덜덜 떨어. 아 추워라. 이렇게 떨어요. 그러면 떨면 티록신이 마구 분비돼요. 티록신이 상승. 추울 때는 티록신이 막 나오겠죠. 모든 걸 수축시켜요. 그래서 모세혈관 수축. 추우면 닭살 돋죠. 잇목은 수축. 심박수 증가. 그리고 근육 수축. 자, 이런 작용을 하는 게 티록신입니다. 티록신.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나와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갑상선을 자극해서 티록신을 내보낸다는 거죠. 언제? 추울 때라는 거죠. 추울 때. 잘못 썼네. 두 번째. 추울 때는 갑상선이 업, 더울 때는 갑상선이 다운 되는 거죠. 얘를 다른 말로 쓰면은 교감신경이 흥분, 그리고 얘는 차가워지니까 더울 때는 부교감 신경이 업, 흥분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체온 조절의 원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예. 두 번째 혈당량. 얘는 이렇습니다. 위와 12지장 사이에 붙어있는 췌장이라는 아이한테서 나오는 건데요. 혈당량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을 때 두 가지 패턴밖에 안 나옵니다. 첫 번째, 혈당이 높을 때. 두 번째, 혈당이
낮을 때 두 가지죠. 혈당이 높으면 낮춤, 낮으면 높임이라는 가장 단순한 결과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이에요. 그리고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은 글루카곤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어떻게 혈당을 낮추느냐? 포도당을 뭘로 바꾸냐면 지방으로 바꿔요. 중성 지방으로 바꿔요. 살이 찌는 거죠. 밥을 많이 먹으면. 글루카곤은 지방과 글리코겐, 단백질들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은 좀 더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췌장에는 랑게르 한스섬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랑게르 한스섬, 알파세포, 그리고 베타세포가 있어요. 베타세포에는 인슐린이 나오고 알파세포에는 글루카곤이 생깁니다. 그러면 두 가지 패턴을 한번 다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혈당이 오르는 순간이 여기 있어요. 식사 후 어떻게 될까요? 밥을 먹었으니 혈당이 높아지겠죠. 높아지면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그리고 혈중 포도당을 다른 물질로 전환해요. 그러면 포도당이 피 안에서 사라지니까 혈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음성 피드백에 의해 분비가 억제되죠. 스타트는 혈당이 떨어진 것 때문에 시작했는데 혈당이 내려가면 그것 때문에 분비가 억제된다는 거. 첫 번째 패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패턴. 자, 운동 상황입니다. 자, 운동하면 에너지를 소모하죠. 에너지 소모는 포도당으로 이루어집니다. 포도당 소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혈당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겠죠. 혈당이 떨어지면 요 신호를 가지고 글루카곤이 분비가 됩니다. 그럼 요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 글리코젠, 포도당 합성물이 포도당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 밖에 지방, 단백질 같은 것들이 운동 강도에 따라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면은 혈당이 쭉쭉 올라가겠죠.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면 그 신호를 받고 음성 억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도록. 자, 이렇게 되고 있다가 식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혈당이 치솟게 되죠. 그러면 그 옆을 지나던 인슐린은 다 같이 쭉 나오게 돼요. 얘가 뭐라고요? 인슐린. 뭐라고요? 혈당. 쭉 올라가. 그러면 얘는 이거의 작용으로 쭉 내려가게 되죠. 다시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그거 보고 쫓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타이밍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운동을 해서 다시 운동을 해서 이렇게 떨어졌어. 많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루카곤이 가만히 있다가 떨어졌네 하면서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 이거 보고 다시 올라가고 정상을 찾는 거죠. 그럼 얘는 그거 보고 뚝 따라서 일정 수준을 갖는 거죠. 얘는 글루카 혈당. 얘를 이런 패턴의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수능에 나와요. 판단하고 적용하고 하는 문제죠. 어렵겠죠? 예. 그러면 그래프를 한꺼번에 그릴 수 있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하죠.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혈당이 이렇게 변했다. 내가 혈당이다. 혈당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이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인슐린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요 보고 쭉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 보고 다시 뚝 떨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글루카곤이 이렇게 가다가 혈당 떨어졌어 하면서 이렇게 치솟는 거죠. 그리고 떨어지는 거 보고 다시 올라가는 거 보고 쭉 이렇게 가는 거죠. 이 그래프만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얘는 뭐라고 그랬죠? 인슐린. 얘는 글루카곤. 이렇게. 자, 오늘 마지막 파트입니다. 뭐냐면 삼투압이에요. 삼투압. 자, 삼투압은 피의 진하기, 무기염류의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염류가 많으면 삼투압이 높다 라고 하는 거. 짜다. 그리고 무기염류가 없으면 싱겁다, 무기염류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패턴으로 또 얘는 또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운동을 해요. 미친 듯이. 이야 하면서 땀이 나겠죠. 운동을 하게 되면 삼투압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삼투압이 높아져요. 그러면 짜지니까 좀 걸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심박수가 증가해. 심박수 증가. 그리고 그러면 체내에 물이 모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을 먹지도 않았는데 물을 어디서 조달할까요? 오줌에서 조달합니다. ADH. 이거 뭐냐면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오줌을 못 넣게 한다. 그러면 물이 없애는 거죠. 얘는 어떤 역할을 하면 이 역할을 합니다. 제흡수 수분. 그래서 오줌을 못 나오게 하니까 땀을 많이 흘리면은 오줌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 아이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얘가 나오면 오줌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흡수 하니까 감소. 그리고 혈액에 삼투압은 물이 들어가니까 싱거워지니까 감소하는 거죠. 이런 패턴을 갖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시상하부의 명령을 따라요.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후엽 자극 호르몬을 내뿜어요. 그러면 뇌하수체 후엽은 자극이 돼서 ADH를 내뿜게 되는 거죠. 이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반대로 물을 5리터 원샷했어요. 큰 병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병. 얘를 해서 콸콸콸 먹었어요. H2 많이 먹었어. 물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삼투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과다 섭취. 물을 많이 먹으면은 체내 삼투압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싱거워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삼투압이 물이 너무 많아. 그래서 ADH를 분비 억제. 그래서 수분 분비 증가. 그래서 오줌량 증가. 오줌량이 증가하니까 졸이는 거죠. 삼투압이 증가한다. 자, 이런 패턴을 가지고선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얘는 지금 물로만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로만. 그러면
하나가 더 있어요. 삼투압이 증가했을 때 ADH만 증가하는 게 아니고 알도스테론이라는 게 있어요. 알도스테론. 얘는 뭐냐면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거예요. 혈액 내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삼투압이 높으니까 나트륨이 들어가 버리면 삼투압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도스테론은 분비 억제시켜. 그러면은 나트륨이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오줌으로 남는 나트륨을 분비하는 거예요. 나트륨 분비. 그러면 오줌 나트륨 농도 상승. 그럼 체내의 나트륨 농도가 많이 빠지고 오줌은 증가하니까 삼투압이 내려가겠죠. 바깥으로 나트륨을 많이 빼니까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삼투압이 낮아졌을 때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알도스테론을 분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줌에서 나트륨 재흡수. 그러면 삼투압은 증가하고 오줌의 Na 플러스 농도가 감소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패턴으로 하는 겁니다. 무기압류를 조절하던가 아니면 수분으로 삼투압을 조절하던가 이 두 가지 패턴을 가지고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